자, 우리 여기 전반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전반사. 이름에서 느껴지지? 안 느껴지죠? 전부 반사한다야. 전부 반사한다.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반사하게 되는 경우를 전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반사는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이런 느낌이야. 자, 빛이 이렇게 입사를 했어. 이렇게 입사를 했어.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굴절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얘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도 굴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냐? 얘가 이런 식으로 굴절이 됐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굴절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얘 입사각을 계속 키워볼게. 이렇게 입사각을 계속 키우면 얘는 더 아래로 더 휘겠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 굴절각이 90도가 될 경우가 존재를 해요. 여기 표면으로 지나가게 될 때가 와. 그러다가 그럼 이때보다 각도가 커지잖아? 그럼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그때부터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나게 돼요.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이거를 전반사라고 해. 그럼 전반사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 매질 1과 매질 2 중에 굴절률은 누가 더 커야 돼? 매질 2가 더 커야 되겠지. 아래쪽으로 꺾인 거니까 굴절이. 그치? 자, 전반사의 조건.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빛이 입사를 할 때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입사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하자. 굴절각이 이렇게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이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계각. 대명사예요. 임계각. 그래서 이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이 입사를 하면은 그때부터 전반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 전반사의 조건,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사를 해야 되고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클 때 가능한 게 전반사가 됩니다. 자, 전반사가 볼게. 빛이 진행하다가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고 전부 반사하는 현상이 되고요. 유리 잘 안 써있네. 옆에서 씁시다.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다.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사를 해야 되고요.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굴절률이 낮은 곳으로 입사를 해야 되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고요. 요 두 가지의 조건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얘가 임계각보다 낮은 각도로 입사를 하면 이렇게 굴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야. 얘는 전반사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매질 1과 2 중에 아래쪽으로 휘었으니까 매질이 2가 더 굴절률이 높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일단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얘 입사를 좀 더 각도를 높게 하면 어느 순간 얘가 90도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요 각도를 이제 임계각이 되겠죠. 임계각은 보통 IC로 나타낼 거예요. 임계각이 될 거고, 그럼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를 하면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물론 얘도 반사가 일어나. 근데 전부가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굴절이 일어나니까. 얘는 전부 반사 일어나게 되겠죠. 그 그림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이.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거기 바로 그 위에 굴절률과 임계각 얘기가 나와 있어. 굴절률과 임계각.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굴절률과 임계각. 이거 지울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매질 2에서 매질 1로 입사하게 될 거야. 그럼 요때 요 임계각 요거를 보게 되면 임계각이 IC고 이때 굴절각은 90도가 되겠지? 매질 2에서 1로 한번 입사해 볼게. 2에서 1로. 그럼 얘는 굴절률 n2분의 n1 요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 사인 값으로 따지면 1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1의 사인 값 사인 90 위에 거니까요. 사인 90분의 아래 거의 입사각. 요 임계각이니까 IC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사인 90은 몇이야? 1이죠. 그럼 얘가 뭐만 남아? 사인 임계각만 나오게 되겠네. 아, 그렇다는 거는 자 2에서 1로 입사하게 돼서 n2분의 n1이 됐을 때 얘는 그냥 사인 값이랑 사인 임계각이랑 똑같겠네요. 그렇지?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굴절률과 임계각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구나. 지금 책에서는 1, 2로 나와 있는데 이땐 매질 1이 더 굴절률이 큰 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뭐 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임계각을 문제에서 주어주게 되면은
요 비율값을 구할 수 있겠네. 예를 들면 굴절률 요거 하나 주어주고 인기가 줬어. 그럼 얘 굴절률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이런 것들 알 수 있겠네. 이제 이 인기각을 뭐 30도나 뭐 이런 걸로 주겠죠. 30도, 45도, 60도 이것만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요건 체크해 주세요. 요거는 책에 나와 있죠. 요거는 체크해 주시고. 지금 밑에 있는 건 매질과 공기 사이의 입사각이라 인기각이라 해가지고 자 만약에 매질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 일반적으로 공기의 굴절률을 1로 잡고요. 그럼 매질이라고 하는 건 굴절이 더 크겠지. 여기서 얘가 공기로 바뀌는 것뿐이야. 공기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N1이 그냥 공기로 바뀌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공기의 굴절률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식 똑같은 거야. 식 똑같은 거. 식 달달달 외울 필요 없고 이것도 실제로 아까 내가 얘기했 요것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네일 법칙을 응용하는 거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스네일 법칙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1이 됐구나. 아 그렇구나. 그냥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그 전반사 그림 나와있지. 마지막 1, 2, 3번에서 3번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난다.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다만 밑줄 쳐둘까요? 그렇구나. 자, 문제 앞에서만 이제 섞을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되지 1과 2 중에서 굴절률이 1이 더 컸다면은 1에서 입사해서 굴절률이 1이 더 크다면은 2에서 입사했을 경우에는 애초에 전반사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굴절률이 더 높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만 여러 가지 굴절 차이에 의해 갖고 누가 굴절된 것만 하는 거 있었지. 그걸로 문제가 나올 거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은 뭐 이런 거야. 자 그러면은 매질 2와 3으로 어떤 이렇게 여기서 매질 2와 3으로 이렇게 매질을 만들 때 어디 쪽으로 입사를 해야지 매질 2에서 입사를 해야 돼 3에서 입사를 해야지 전반사가 일어날까? 뭔 얘기일까? 굴절이 누가 더 큰지 찾으라는 얘기죠. 굴절이 누가 더 클까 지금 여기서 2랑 3 중에서 2가 더 크지? 얘 아래쪽으로 했으니까 얘가 더 큰 거야. 얘는 위로 컸으니까 1이 더 큰 거니까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면 얘는 2에서 3으로 입사를 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얘가 아래로 휘겠죠 또? 아래로 휘는데 얘 휘는 정도를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함 중에 누구 어디서 입사를 해야 돼? 3에서 입사를 해야 되겠지 이때는 이런 걸로 풀 거예요. 잘 아까 시간에 말했던 거 머릿속에 잘 넣어주셔야 돼. 전반사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 전반사 우리 굉장히 많이 일상생활에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41페이지 보면 전반사의 특징. 방금 얘기한 걸 여기 써 있었네요. 미안. 얘기한 게 여기 써 있었네. 자, 전반사의 조건.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요게 아까 얘기했던 굴절률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써놔. 굴절률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큰 경우. 오케이.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큰 경우에만 일어나죠. 그리고 바로 밑에 굴절률과 인계각이 있는데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인계각이 작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뭔 얘기냐면은 얘는 이때 인계각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요 1번 인계각과 2번 인계각 중에 인계각은 누가 더 큰 거야? 2번이 더 크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왼쪽과 오른쪽의 굴절은 뭐가 더 심하게 일어난 거지? 왼쪽이 심하게 일어난 거야? 오른쪽의 굴절이 심하게 일어난 거야? 누가 더 심한 거야? 꺾이는 정도가 큰 게 심한 거야. 그럼 얘가 굴절이 더 심하게 일어난 거지. 아까 굴절이 심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굴절률 차이가 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1번과 2번이 굴절률 차이가 얘보다 더 큰 거야 지금. 그렇지? 그 얘기를 쏘는 거야.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인계각이 작다라는 얘기가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 밑에 바꿔서 써.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인계각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인계각은 작아진다.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인계각이 작아진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인계각을 두 가지를 던져줬어. 그럼 우리 그것만 보고 굴절률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책에서는 다 공기로 지금 미를 줬기 때문에 인계각이 공기는 1이니까 그냥 굴절률이 큰 물질수록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렸는데 실제로는
공기가 항상 되지 않기 때문에 굴절률 차이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꼭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기각이 작아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두고 문제에 적용을 해 나갈 거야. 그럼 우리 이 전반사를 왜 배웠느냐? 그 밑에 전반사를 이용하잖아. 그럼 빛을 쏘는데 빛이 전부 반사되면 빛의 손실이 없이 빛이 계속 진행을 하겠지. 굴절이 되면서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곳까지 빛의 에너지 손실 없이 빛을 쏠 수가 있는 거야. 이 원리가 뭘까요? 광통신의 원리죠. 광통신. 빛으로 통신을 하는 게 이 원리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전반사의 현상과 여러 가지 전반사의 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저거 학교에서 시험해 볼 수도 있겠다. 왼쪽에 저 컵이 있고 물을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 그럼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새겠죠. 셀 때 빛을 레이저를 여기다 이렇게 쏠 거야. 그럼 여기서 레이저가 일어날 건데 물과 공기 중에 굴절률이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사할 때 어떻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경우가 되면 전반사가 일어나겠지. 얘가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레이저가 이렇게 쏴줘. 빛이 이렇게 휘어요. 전반사 따다다다닥 일어나서 이 원리로 광통신을 하는 거야. 뒤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광통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프리즘도 마찬가지로 광섬유는 많이 들어봤지. 너네 어디 뭐 클럽이 아니라 너네 클럽 아니지. 축제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있잖아. 피가 번쩍하고 끝에 불 나오는 거, 더듬이 같은 거 있는데 여기서 빛 나오는 거. 이거 다 이걸로 원리예요. 전반사의 원리. 그리고 저 수면 우리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본 적 있겠지만 나는 안 가봤어요. 아쿠아리움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물 위로 보면은 밑에 비쳐가지고 보이고 할 때가 있어. 그게 전반사야. 나도 이 전반사를 느껴본 게 내가 중3 겨울방학 때 필리핀에서 한 2달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영어 공부하러 가는데 물론 놀기만 했죠. 아무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돌아오기 한 일주일 정도 마닐라 호텔에서 막 놀았는데 그때 물가가 당시 굉장히 필리핀이 쌌기 때문에 굉장히 싸가지고 우리는 호텔에서 지냈거든. 근데 호텔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이 구조가 어땠냐면은 요런 수영장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요만큼밖에 안 와. 애기들 노는 거. 근데 여기까지 가잖아. 여기는 거의 한 3m? 여기 높이보다 더 높아. 깊이가.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는 요런 곳이야. 그때 난 수영을 못했거든. 그래서 처음에 친구랑 둘이 있었는데 여기서 밖에 너는 너무 낮잖아. 점점 깊은 데로 가다가 여기 가니까 친구는 수영을 잘했어. 그래서 나 막 수영 알려준다고 그러고 여기서 막 놀았어. 수영을 못해. 근데 나 그래서 유일하게 배영만 할 줄 알아. 이거 무슨 못 들어가겠더라고. 무서워서 둥둥 떠 있는 건 되더라고. 배영은 막 그때 익히고 했는데 여기서 놀다 보니까 여기 물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 안 들어가지잖아. 그래갖고 생각을 했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부력을 줄여야 돼. 부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진행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면 되니까 폐에 공기를 빼면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는 약간 이과충이었으니까 어디서 숨을 내뱉잖아? 그럼 몸이 진짜 쑥 가라앉아. 그냥 물속에 쭉 가라앉아. 내뱉고 있으면 쭉 내려서 그 물속으로 쭉 가라앉아갖고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물속에서 막 이러면서 위에 사람 둥둥 떠있고 막 이러고 보거든. 재밌더라고. 물론 오래는 못 있지. 숨차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다시 딱 점프해갖고 올라가고 숨 쉬고. 그때 부력의 원리를 깨우쳤어.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때 내리면 몸이 쑥 내려간다고 그랬잖아. 내려가면은 딱 내려갈 때 여기 호텔 수영장이기 때문에 호텔들이 다 있거든. 바닥에 옆에 이제 내가 물 속에서 바깥쪽으로 볼 때 호텔들이 보였는데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호텔이 안 보이기 시작해. 왜 그럴까? 전반사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바깥쪽을 못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걸 들어가면서 부력도 깨우치면서 전반사도 깨우치게 된 거지. 이게 전반사. 이것이 전반사. 느꼈어. 진짜 재밌었어 이거 근데. 자, 그래서 생활 속의 전반사 이용 보면은 우리 이런 데 많이 쓰여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돼. 내신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간단하게 뭐 쌍안경, 뭐 잠만경. 쌍안경은 저거 뭐냐면 프리즘 얘기하는 거야. 프리즘.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돼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났겠지? 여기에 유리가 바깥쪽보다 굴절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입사각보다 커지면 전부 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갖고 거울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빛이 꺾여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한 거고요. 전망경은. 그다음에 광섬유를 이용한 장식품 적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 광섬유 많이 하죠. 재밌어요. 4시 정도 마찬가지. 4시. 다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안에다 빛을 쏘잖아? 그럼 얘가 어느 순간 막 튕기면서 임계각보다 커진 각이 분명히 있겠지? 그땐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광 케이블이 저거 인터넷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넘어가면은 광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광통신 당연히 전반사를 이용한 통신이고요. 신호를 쏴줄 거야. 그럼 광통신에 광케이블이라는 걸로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는데, 광케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겉에가 이렇게 생겼고 내부 구조야. 그림 이해 가죠? 이해 가야 돼. 이렇게 생겼어. 여기 겉에 피복이 또 있고 여기 속 안에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놓여 있어.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는 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밖에 있는 거를 클레딩이라고 얘기해요. 클레드 또는 클레딩, 클레드 또는 클레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레드 하면 남자들은 좋아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겨서 코어에서 클레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겉에는 피복이 또 있고 우리는 신호를 쏠 거야. 코어에다가 쏴가지고 얘가 여기 전반사가 팅팅팅팅 일어나가지고 신호를 쏠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코어랑 클레딩 중에서 굴절률은 누가 높아야 될까요? 그래서 굴절률 높아야 돼. 전반사가 일어나야 돼. 전반사의 조건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사를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전부 반사하기 위해서 굴절률이 코어가 더 높아야 되겠지. 알고 있던 거야? 그럼 왜 말 안 해준 거야? 대체 왜? 코어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 한번 봐보면은 굴절률이 큰 코어를 클레딩이 감싸고 있는 구조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저거 체크하면 되는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굴절률은 코어가 클레딩보다 크다. 빛의 속력은 그러면 당연히 코어가 더 작아야 되겠죠. 그것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막 굴절 1, 2, 3, 4에서 막 저거 비교했잖아. 거기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2번으로 코어, 3번으로는 클레딩을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냥 굴절률 누가 더 높은지 찾으면 얘기야. 코어가 더 커야 돼요. 코어니까 커야 되겠죠, 굴절률이. 키우. 자, 코어는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게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은 정이 쭉 있는데 요게 광섬유예요. 광섬으로 쏠 건데 우리 일단 전자기기는 전기신호겠지. 여러 가지 전기신호를 쏠 거야. 전기를 바로 못 쏘죠. 전기신호를 뭐로 바꿔서 쏠까? 빛신호로 바꿔서 쏩니다. 그래서 쏠 때는 전기를 빛신호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쏠 거야. 티리리리리리. 그 다음에 난 수신 받을 거야. 그럼 이 새끼는 이제 이 빛신호를 뭐로 다시 바꿔야 돼?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겠죠. 그렇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체크할까요? 맨 처음에 전기신호를 빛신호로 전환 체크. 그래서 빛신호로 쏠 거야. 밑에 광섬유 그림에서 빛신호로 쏠 거야. 그 다음 수신기에서는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전환된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 그냥 봐두시면 돼요. 전반사를 이용한 거다. 그럼 밑에 광통신의 장단점 나와 있네. 광통신의 장단점 간단해요. 이것도 뭐 내신에서 간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혼선이 없으면 이게 뭐 케이블 하나만 쏠 건데 혼선 당연히 없겠죠. 도청이 어렵다. 왜 빛신호로 쏠 거고 도중에 정보를 빼가기가 어려워요. 전반사 중이니까 빼가기 어렵죠. 그리고 장거리 통신에 유용합니다. 왜 빛으로 신호를 쏠 거니까. 우리가 해외랑 우리 이 광 케이블 전 세계 바다에 다 깔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야. 다 깔려 있어요. 에너지 손실이 적어. 왜? 전반사 하니까 손실이 없겠지. 에너지 손실이 적어서 우리는 광통신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써요. 장점 간단하게 받으시고. 자, 그럼 단점이 뭐가 있느냐? 단점 당연히 단점은 좋은 기술의 단점은 첫 번째 비싸죠. 맨 밑에 일단 비싼 것도 있고 얘는 또 가장 큰 단점. 얘는 여기 금이라도 가면 끝나요. 왜? 여기 금값 전반사 삐꾸 되는 거야 바로. 그래가지고 거기 뭐야? 끊어지면 연결하기도 어렵고 한번 틈이 생기면 광통신이 끝나요. 그냥 광통신이 끝나요. 가끔씩 광 케이블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물속에서 상어가 잡아 뜯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얘는 물론 내구성이 약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짝의 틈이 생기거나 어긋나 버리면은 얘 다시 고쳐야 돼. 다시 깔아야 돼. 그게 좀 단점이 비싼 거죠. 그래서
끊어지면 연결하기 어렵다. 체크. 그 다음에 틈이 생기면 강동식 못하는 거고요. 비용 많이 들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외울 것도 없어.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